남대서양 한가운데 아주 작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륙에서 1800km 이상 떨어진 세인트힐. 원격 근무조차 붐비는 사무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립된. 하지만 당신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유인도를 안내하겠습니다. 나폴레. 런던에서 킬로당 100파운드 넘게 팔리는 커피가. 공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불렸습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남대서양의 광활한 푸른 사막에 위친. 이 고립을 체감하려면 런던에서 뉴욕까지 비행한 후 계속 3시간 더 오직 바다 위를. 이들은 문명과 그만큼 단절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섬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 가장 험한 바다를 며칠간 지나야 합니다. 승객들은 거의 일주일 내내 끝없는 물만 바라보며 과연 도착할 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섬의 첫 공항이 마침내 생겼을 때 엔지니어와 조종. 이전에는 아무도 굳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절벽의 끊임없는 바람은 착륙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어 이곳은 별명은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공항입니다. 조종사들은 활주로 접근이 마치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것 같다고. 폭풍 중에 오늘날 개선되었음에도 상업항공편은 한두 편만 도착합니다. 매주 기상 악화로 자주 취소됩니다. 즐거우실까요? 댓글에 예, 아니요 남겨주세요. 세인트 헬레나 주민들은 성자들이라 불리며 이 고립을 최대 강점입니다. 우뚝 솟은 산들 사이 좁은 협곡에 자리한 수도, 제임. 절벽, 그러면 바로 눈에 띕니다. 경적이 없습니다. 차가 금지되어서가 아니라 경적 올릴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교통 통제할 차량이 없으니 신호등도 없습니다. 범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적이 언제입니까? 세인트 헬레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물쇠조차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압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답답한 시골 마을처럼이 아닙니다. 대가족처럼 따뜻한 방식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가족에 대해 묻습니다. 당신의 대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대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식사는 서서 먹지 않습니다. 삶은 다음 약속으로 향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세인트 헬레나 여성들은 이 공동체의 조용한 원동력입니다. 전통 요리를 통해 섬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합니다. 인내심 있는 육아, 사회를 묶는 공동체 돌봄을 통해서입니다. 들리기 위해 소리치거나 인정받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힘은 연결에서 나옵니다. 이 고립된 땅에 깊이 내린 뿌리에서입니다. 하지만 세인트 헬레나의 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을 맴돌 것입니다. 사이렌, 교통체증, 현대생활의 끊임없는 소음 대신 고대 절벽을 휘감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해안에 부딪혀온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자동차 엔진이나 공사 소음 없이 새벽에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지구의 원초적인 사운드 트랙을 듣는 것 같습니다. 발전을 향한 우리의 질주 속에서 잊어버린 음악입니다. 현지어는 사실상 영어입니다. 하지만 빠르고 선율적인 리듬으로 말합니다. 외부인들은 흔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언어 자체가 고립되어 진화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만의 독특한 것이 됩니다. 조용한 섬 생활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바쁜 도시 생활을 선호하시나요? 섬 생활은 1번, 도시 생활은 2번으로 댓글 남겨주. 이 모든 것이 낭만적인 환상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낙원섬으로의 도피를 계획하기 전에 음식은요?
삶의 경이로움과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곳. 세인트 헬레나 요리는 흥미로운 퓨전입니다. 필요로 태어나 역사로 빚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에서 1800km 떨어져 있을 때 있는 것으로 마법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 결과 독특한 영어가 탄생했습니다. 아프리카, 인도 맛.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입니다. 참치는 주요 주식입니다. 매콤한 세인트 헬레나 피시케이크로 튀겨집니다. 이 황금빛 어묵 튀김은 겉이 바삭합니다. 향긋하고 부드러운 속. 자주 특제 매운 소스가 곁들여집니다. 오랜 세월 다듬어진 것입니다. 비밀은 레시피뿐만이 아닙니다. 신선한 생선이죠. 잡은 당일 준비됩니다.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냉동, 운송, 가공식품들. 전통 카레도 있습니다. 고구마와 생강으로 만듭니다. 따뜻하고 풍부한 독특한 맛이 납니다. 고향 식당에서 맛볼 수 없는 카레입니다. 필요와 창의성으로 탄생한 퓨전입니다. 현지 재료로 맛을 재현하려 했죠. 초기 정착민들이 기억하던 먼 고향의 맛을요. 하지만 완벽히 재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것을 맛보고 싶다면 향긋하고 달콤한 바나나 잼이 분명 당신을 설레게 할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세인트 헬레나의 모든 것과 같이 최대한 활용한 결과입니다. 섬이 제공하는 것을 한계를 혁신으로 바꾼 것이죠. 신선한 재료 덕분에 화산 토양의 유기농 채소부터 준비 당일 잡은 생선까지 세인트 헬레나 요리는 늘 자연 그대로의 진정성 있고 기억에 남는 맛을 유지합니다. 이곳엔 산업농업이 없습니다. 공장식 축산도, 화학 방부제도 없죠. 음식은 예전 그대로의 맛이 납니다. 모든 것을 산업화하기 전이 맛이죠. 놀랍게도 세인트 헬레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를 생산합니다. 런던에서 킬로그램당 100파운드가 넘습니다. 이는 커피 품종의 결과입니다. 1733년부터 순수하게 유지된 녹색끝 버번 아라비카는 지구상 다른 곳엔 없습니다. 손으로 수확해 천천히 로스팅하여 부드럽고 꽃향기 나는 커피를 만듭니다. 초콜릿 향의 뒷맛이 나는 커피 전문가들은 이를 초월적이라 평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세상이 교배, 변형시켜 커피를 획일적으로 대량 생산할 때 세인트 헬레나는 유전적 혈통을 보존했습니다. 거의 300년 된 것입니다. 한 잔 한 잔이 수세기와 연결됩니다. 신중한 재배와 전통에 세인트 헬레나의 외딴 위치는 많은 해양종들이 다른 세상과 독립적으로 진화하게 했습니다. 이 섬의 일부 고유종은 소수의 다이빙 장소에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생물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며 한 개체를 이전에 본 적 없는 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생물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지 해역에는 이전에 전혀 본 적 없는 하지만 세인트 헬레나 해역의 진정한 스타는 고래상어입니다.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이 온순한 거인들은 12월에서 3월 사이에 이 섬을 방문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전 세계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체 수컷과 암컷 고래상어가 같은 수로 모입니다. 과학자들은 짝짓기하러 이곳에 온다고 믿습니다. 이 고립된 섬 주변 바다를 고래상어의 러브 호텔로 만듭니다. 30마리 이상의 고래상어가 하루에 목격되었습니다. 같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물에 떠서 스쿨버스 크기의 생명체들이 수중천사처럼 우아하게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동물들은 최대 14m까지 자라며 21톤 이상 나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과 석식자입니다. 미세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삽니다. 혹등고래도 세인트 헬레나를 방문합니다. 6월에서 12월 사이에 도착합니다. 임신한 암컷은 출산하러 오고 섬에 보호된 바다에서 새끼를 젖 먹여 키우며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남극먹이 터로의 여정을 위해 다이버들은 종종 잊히지 않는 노래를 듣습니다. 물속에 울려 퍼지는 혹등고래의 고대하고 심오한 것과 연결되는 소리입니다. 이 섬은 휴게소 역할을 합니다.
푸른 바다거북과 붉은 바다거북 모두에게 북쪽 700마일 떨어진 어센션 섬으로 가는 길에 그곳은 두 번째로 큰 푸른 바다거북 산란지입니다. 세계에서 세인트 헬레나 나비고기도 있습니다. 여기 어센션에서만 발견됩니다. 현지인들은 교활한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낚싯바늘 미끼를 훔치는 재주로 잡히지 않고 1000마리 넘는 물고기가 거대한 무리를 이룹니다. 밝은 노란과 흰색 커튼을 들이웁니다. 섬 난파선에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여러 특징 중 하나는 가장 유명한 주민들 조나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조나단은 자이언트 거북입니다. 총독관저 부지에 사는 이 1832년경 출생, 현재 190세가 넘습니다. 여전히 건재합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 거북은 살아있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연구할 때 그의 진화론. 그는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2번의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비행기 발명, 달 착륙, 그리고 인터넷의 탄생. 조나단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그는 과거의 산 증인입니다. 세인트 헬레나에서는 삶의 속도가 다릅니다. 매일 아침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현대사회의 집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그는 기록상 가장 오래 산 육상동물입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국가 상징이자 때로는 장수의 비결이 그저 느려지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 섬의 자연 또한 특별합니다. 세인트 헬레나에는 500종 이상의 동식물과 무척추동물, 어류가 서식하며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종들입니다. 30종의 고유한 꽃식물과 455종의 고유 무척추동물, 10종의 고유 어류, 그리고 1종의 고유 육상 조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47제곱마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갈라파고스 제도보다도 더 높은 고유종 밀도를 자랑합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국조인 와이어버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고유 육상 조류로 초원을 가로지릅니다. 이름의 유래가 된 가늘고 긴 다리로 다이애나스 피크의 안개 낀 운무림에는 섬에서 가장 높은 823m 지점으로 거의 외계 생물처럼 보이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가시돋친 노란 쥐며느리는 작은 레몬처럼 빛나고 빽빽한 녹색 잎사귀 속에서 붉은 달팽이의 반투명 껍데기는 걸러진 햇빛에 붉게 물듭니다. 다이애나스 피크를 오르는 것은 다른 세계를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건조하고 바람 부는 저지대에서 시작하여 점차 고대 양치식물 영역으로 들어서고 안개 덮인 숲을 지나게 됩니다. 정상에서는 식물에 둘러싸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진화한 식물입니다. 친숙하게 느껴지는 풍경을 만들고 완전히 이국적인 느낌을 줍니다. 피크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경은 세인트 헬레나의 극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보여줍니다. 울창한 녹색 언덕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끝없는 남대서양의 푸른 바다와 만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세인트 헬레나 이야기 중 독특한 야생동물이나 멋진 풍경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주자 중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1815년 워털루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패배했을 때 유럽 강대국들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군사 천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한번 유배지에서 탈출한 사람으려? 그들의 해결책은 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탈출 불가능한 곳으로 세인트 헬레나였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6년 동안 1815년부터 1821년까지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던 남자는 롱우드라는 소박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가 알던 모든 것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오늘 같은 방들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말년을 보낸 곳입니다. 소지품을 봅니다. 그의 원고를 읽습니다. 작은 정원에 서 있습니다. 매일 산책하던 곳입니다. 군대를 지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유럽 지도를 재편했습니다. 작은 정원만 가꾸게 되었습니다.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의 과거 건세 대비, 그리고 그의 최후의 유배, 야망을 성찰하게 합니다. 사망률, 궁극적인 미미함, 세속적인 성취입니다.
롱우드 하우스는 보존됐습니다. 나폴레옹 거주 당시와 똑같습니다. 그의 침실, 서재, 그가 오랜 시간을 보낸 당구대마저 모두 역사에 침묵하는 증인으로 남습니다. 이 방들에 서서 그의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그의 외로움, 어쩌면 운명을 점차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나폴레옹의 세인트 헬레나 체류에 대해 죄수였지만 현지 주민들은 그를 존중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몰락한 폭군이 아닌 고향을 떠나온 한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세인트 헬레나 주민들의 특성에 대한 고립이 약화시키기보다 키워낸 관대한 정신을요. 이제 이 낙원의 다른 면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삶은 고래상어와 커피 농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생활비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식료품을 사는 순간 깨닫게 되죠. 거의 모든 것이 해상 운송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나 영국에서요. 물가는 천문학적입니다. 사과 하나가 다른 곳의 한 끼 식사값입니다. 신선한 채소는 귀한 사치품이며 많은 가정이 자주 살 수 없습니다. 섬 주민들은 주로 통조림과 냉동 수입품으로 생활합니다. 연 7,000 물결표 9,000 파운드 수준의 현지 임금으로 1세계 물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힘듭니다. 피망 하나가 1시간 임금보다 비쌀 때 신선한 과일이 너무 비싸서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다면 이것이 고립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모든 선반의 모든 품목은 복잡한 물류망을 의미합니다. 일반인들이 생필품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세인트 헬레나 삶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식비가 아닙니다. 아플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섬에는 작은 병원이 있어 기본적인 의료는 처리할 수 있지만 심각한 질병은 의료 후송이 필요하며 남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거나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생명은 바람심한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바람이 너무 강하면 당신은 그저 운명에 맡겨질 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연결된 세상에서 의료 지원은 항상 가능하며 구급차는 전화 한 통이면 온다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인트 헬레나에서 의료 응급 상황은 날씨 패턴과 비행 일정과의 싸움이 됩니다. 섬의 평화로운 매력을 만드는 고립은 상황이 잘못되면 잠재적인 사형 선고가 됩니다. 섬은 또한 서서히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교육 기회와 낮은 임금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 포클랜드 제도, 고등교육 기회와 더 나은 전망을 제공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이 인재 유출은 인구 고령화를 초래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고유의 문화를 위협합니다. 가슴 아픈 역설입니다. 섬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보존하는 고립. 젊은이들에게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꿈꾸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 부모는 자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 떠날 때마다 공동체가 약해짐을 알면서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기후변화는 또 다른 취약성을 더합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제한된 담수 저수지로 주민들을 늘 불안하게 했습니다. 물 공급 고갈, 바다에 둘러싸이면 하지만 빗물과 몇 개의 작은 저수지에 의존합니다. 매건기는 생존을 시험합니다. 맴도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모든 방문객, 여기서 더 행복할까요? 편리함과 기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평화와 공동체를 위해 현대 생활을 뒤로하고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섬, 의료 비상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는 대가로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거의 없는 곳에서 모두가 당신을 아나요? 이들은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삶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연결 사회인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잊혔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선택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하지만 한 장소와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고립이 자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한이 가능성을 파괴하기보다 창조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가도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취약성, 불확실성, 희생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을 공포에 떨게 할 방식입니다. 그들은 늘 인지하며 삽니다. 통제 불가능한 힘에 의존한다는 것. 그들의 낙원이 좌우된다는 것. 기상 패턴, 선박 운항 일정. 세계 경제입니다. 세인트 헬레나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의 통념을 깨뜨립니다. 인간의 번영에 필요한 것. 우리는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언제든 얻는 능력. 그곳 주민들은 인간이 단지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적은 것으로도 번성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잃은 것을 가졌다면 진정한 공동체,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세상을, 하지만 전보다 더 외로움, 모든 것이 있는 곳, 하지만 무의 만족. 세인트 헬레나는 다른 모델입니다. 인간이 강요받을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서로 위지하는 것, 고립이 유대의 기반이 될 때, 분리가 아닌 이 섬의 이야기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지, 무엇을 지킬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편리함보다 공동체를 택했습니다. 번영보다 평화를, 넓이보다 깊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거래보다 유대, 생산성보다 존재를 중요시합니다. 소유보다 존재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지, 아니면 그저 아름다운 시대착오일지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믿는 바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더욱 연결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세인트 헬레나 같은 곳은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며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섬을 지나며 저는 의문이 듭니다.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하려는 우리의 노력 속에서 단절의 가치를 잊은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더 빠르고 쉽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다 본질을 잃은 것은 아닐까요? 인간이라는 의미에 대해 말입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을 고래상어 만남과 바꾸시겠습니까? 경력을 진정한 공동체화요? 의료 보장을 평화화요? 세상 끝에 사는 평화화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지지는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할 생각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